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투자 전략 편입니다.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2021년 12월 30일 개정 2판 1세가 발행이 됐습니다. 한빛비즈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빛비즈는 경제경영, 자기계발, 인문교양 전문 출판사입니다. 한빛비즈는 한 권의 책이 가진 영향력을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만드는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초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강병욱 님이십니다.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영회계학부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하나증권, ING, 베어링스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유비온 경영연구소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집필을 하셨고요. 실전 투자 어떻게 시작할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주식 투자의 대가들을 만나세요. 1부를 보시면 다양한 전문 투자자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유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전을 여러 명의 어떤 소중한 경험 그리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2부에서 투자의 마인드를 바로 잡으세요. 열심히 기업을 분석해도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투자를 하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투자에 성공하기란 어렵겠죠. 2부에서 다루는 행동 경제학을 통해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마음의 오류를 바로 잡아보세요. 2부를 보면 심리학 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부에서 주식 말고 다른 투자를 배워보세요. 금융투자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죠. 투자를 시작했다면 더욱 넓은 시야를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만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에는 현재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대안 투자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부에서 소개하는 부분은 채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미국 주식 그리고 여러가지 ETF라든가 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투자 전략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투자 전략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편에서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됐다면 투자 전략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파트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것이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다. 가치 투자로 성공한 거인들 이렇게 몇 분 소개가 됐고요. 실전에서 성공한 고수들 이렇게 몇 분 소개가 됐습니다.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킨 정석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작은 위인전을 몇 건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저는 챕터 1에서는 가치 투자로 성공한 거인들 중에서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실전에서 성공한 고수들에서는 니콜라스 다비스, 손실 최소주의자. 저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글을 보면서 약간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정석 투자자들.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명품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행동 경제학으로 심리적 오류 뛰어넘기. 파트 2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파트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을 심리게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도움되지 않을까. 또 여기서 좀 공감됐던 부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심리,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심리. 우리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크다,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얻는 기쁨도 크지만 같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 3에서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라, 대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말고 채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텐데, 채권이 무엇인지,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요. 해외 주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어떻게 보면 잃지 않는 매매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아버지죠.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분석 방법은 모든 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기업 가치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기업 가치에 접근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란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원금의 상환이 보장되고 만족할 만한 대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투기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핵심 투자 철학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말 것, 수익 증대보다 위험 제거를 해야 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박스권에 주목하자.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행보를 하면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니콜라스 다비스 손실 최소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가는 계단식으로 오르내린다 라는 전제 아래 박스권 상향 돌파는 매수 시점, 박스권 하향 돌파는 매도 시점을 지킨 박스권 매매 신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가 주창한 박스 이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알아야 했고, 그래서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을 검토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 추세와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매입한 주식은 그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주가가 아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방향성이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떤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신고가를 돌파할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박스 이론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향 돌파 매입, 하향 돌파 시 매도. 박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유연한 박스권 조정. 상승하는 주식은 매도 금지다. 이미 추세라는 거죠. 추세가 위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홀딩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반대로 우하향한다, 추세가 아래로 꺾인다 라고 하면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때로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이 아니다. 10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고요. 4대 투자 기법에 대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을 예의주시하라. 박스 이론에 의해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주식을 매입하라. 박스권 상향 돌파 시 자동 매수 주문을 내라. 손실 방지점을 설정해 하향 돌파 시 즉각 매도 주문을 하라.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종목 발굴하기인데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의 종목은 레저 전문기업 아난티로 주봉상 4년 가까이 장기 행보를 보인 이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앞전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일 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어렵습니다. 유럽의 명품 투자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그가 나를 만나줄까요? 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확보한다. 셋째, 투자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돈, 생각, 인내, 행운을 소심파, 주식 투자자의 4가지 성공 요소로 꼽았고요.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요약이 됩니다. 증시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핵심 투자 철학을 보면 마음을 다스리면 투자에 성공한다. 재무 이론보다 오히려 심리학이나 철학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투자에 성공한다. 10가지 투자 철학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에게 전하는 10가지 권고 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2 부분인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심리. 선택적 지각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주가 상승 정보에만 민감한 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투자자들 중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정보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주가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정보는 무시하고 유리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정보라도 그 정보가 맞는다면 마음을 열고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발음이 안 되네요. 고통이 더 크다. 반 통에 8,000원, 한 통에 12,000원이라고 이제 수박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이 된 부분들 보시면 아마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에 대한 채권, 왜 스마트머니는 채권으로 몰릴까?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채는 뭐고 전환사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율을 따져봐야 하는지,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 여기에서는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헤지펀드, 고액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무엇인지,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신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도 있다.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심화 과정이겠구나.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에 이제 심화 과정이고 좀 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대가들의 이제 투자 방법들, 그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발굴하는 방법, 투자 철학,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다. 그러면서 내 실제 투자와도 연관이 지어졌고요. 나랑 가장 잘 맞는 투자가 누가인지도 한번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인상 깊었던 곳은 이제 파트 2에서 행동 경제학으로 심리적 오류 뛰어넘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식은 이제 심리게임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심리게임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주식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안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투자 전략편,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투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성공했던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의 경험을 흡수하고자, 그리고 지금 투자 전략이 전무하고 있다면 요 책을 통해서 여러 투자자들의 방법을 익히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 대가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주식 외에 대한 투자들을 통해서 좀 더 시장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책에 비해서 판형이 비교적 큰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한데요. 책을 좀 크게 보고자 한다면 이 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는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만들어진 하살표가 있습니다. 차트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저는 차분한 느낌을 준다, 무난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줄 평을 말씀드리면 주식 대가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위인전을 압축해 놓은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행동 경제학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손절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요. 대안 투자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안 투자. 꼭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책이고요. 과거를 통해 미래 투자를 정립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